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산업이 지금 50년 만에 가장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거든요. 키워드 5글자, AI 산업지도 재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 산업이 끌어왔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반도체, 충청과 강원에는 데이터 센터, 영남에는 로봇이 들어서고 거기에 우주와 방산, 그리고 드론까지 첨단 산업이 전국으로 다극화되면서 청년 일자리부터 국가 경쟁력까지 한꺼번에 재편되는 자리거든요.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직접 영향이 가는 정책 그림이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 발표와 함께 대기업 회동이 동시다발로 쏟아졌고요. 그게 내일인 월요일 6월 29일 청와대에서는 하나의 그림으로 묶여 공개가 됩니다. 사흘 뒤인 7월 1일 수요일에는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공식 출범까지 한 묶음으로 굴러가는 자리예요. 먼저 시간 순으로 흐름부터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6월 23일에는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250조 원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단독 보도가 떴고요. 24일에는 정부의 한국형 로봇, 이른바 K-로보틱스 청사진 단독 보도에 한국방산 빅보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는 소식, 그리고 누리호 5호기가 9월에 발사 확정됐다는 소식까지 같은 날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청와대에서 1시간 넘게 비공개로 만났고요. 같은 날에는 GS AI 인프라가 2.4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6일에는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드론 정책을 발표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다음 주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별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호남 반도체부터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SK 하이닉스가 검토 중인 250조 원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합산 500조 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가장 유력한 부지가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군에 걸친 첨단 3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사 모두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에 최태원 SK 회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과 1시간 넘는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이 막판 조율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과 강원의 데이터 센터 쪽도 굉장히 큰 그림이 잡히고 있는데요. GS가 신설 자회사인 GS AI 인프라를 통해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에 각각 1.2기가와트씩 합산 2.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에요. 2030년 준공 목표인데 계획대로 가면 국내 최초 기가와트급이 되는 거고요. 당지는 GS EPS에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동해는 GS 동해전력에 석탄 화력이 받쳐주는 구조예요. 그 다음이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6월 29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한국형 로봇 K-로보틱스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피지컬 AI를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박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부는 이미 작년 12월 인공지능 행동 계획안을 통해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위를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현대차,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A로봇, 로보티지 같은 국내 로봇 기업들이 29일 청와대에 총출동합니다. 또 방산 쪽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6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빅4의 시가총액이 100조 9,753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초에 33조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3배 넘게 급증한 자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종목이 시가총액 55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6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분야 짚어드리면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24일 사천우주청 기자간담회에서 누리호 5호기 9월 발사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총조립에 들어가서 8월 초 발사관리위원회를 거쳐 9월에 쏘는 일정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 기업으로 참여하는 세 번째 누리호 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금요일이죠. 6월 26일에 뜬 핫 이슈가 바로 드론인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발표한 핵심부터 짚어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때 만든 드론 작전사령부를 정책조직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을 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로가스를 원래 203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하려던 걸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었는데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운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가 소모성 드론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이 거대한 그림이 마냥 박수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5축 전체를 놓고 보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보면요. 가장 큰 효과가
지방균형 발전이에요. 수도권 1급 체제를 깨고 호남, 충청, 강원, 영남으로 첨단 산업을 다극화해서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그림이고요. 한국 방사는 이미 급한 대 안에서 상시 선택지로 글로벌 위상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우주 쪽도 하나의 한국 항공우주 통합으로 발사체부터 위성, 통신까지 풀 밸류 체인이 완성되면 한국판 스페이스X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가 됐고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도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상태예요. 반면에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게 전력위기인데요. 한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상위 10개만 합쳐도 5.26기가와트 규모인데 정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잡은 2038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4.4기가와트라서 이미 정부 계획을 초과한 상태고요. 가정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기는 2,100만 명, 물은 64만 명이 쓰는 규모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이 본격적인 전력위기 임계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피지컬 AI 격차 문제도 있는데요. 한국이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는 세계 수준에 근접했지만 AI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중국 추격 단계에 있거든요. 한국 휴머노이드가 수억 원인데 중국 가성비 제품은 1,000만 원 이하고요. 양산도 중국이 연 수천 대에서 1만 대를 거론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K 휴머노이드 연합 목표는 2029년 연 1,000대로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한국 항공우주 통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한국 항공우주가 고정익과 회전익을 이미 독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까지 통합이 되면 한 회사가 한국우주 전체를 거머쥐는 그림이라서 정부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청와대 보고회가 핵심인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고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발표 이틀 뒤에 민영배 초대시장이 취임하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가 한묶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